낭비가, 김소은. 지폐 한 장에 몇 천만인가, 몇 억인가 하는 세금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실증해 보인 분이 있었다. 연전에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로는 동경의 음식점에서 내는 소독저 한 벌에서 자그만치 600만의 미균이 검출되었다는 얘기다. 종이로 하나하나씩 싼 소독저도 그렇거든 하물며 서울거리의 버스간에서 거슬러주는 쓰레기 지폐리요. 미균이 모두 유독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점잔을 빼무는 노신사에서 아이섀도우, 매니큐어로 몸단장을 한 아가씨까지 돈지갑 속에 몇억, 몇십억의 미균 무더기를 간직하고 다닌다는 것은 유머러스한 만화 자료가 아닐까 보냐. 그렇다고는 하나 그 쓰레기 지폐를 행여 소홀히는 대접 못한다. 비록 미균의 배양기 일망정 그것이 10만원, 100만원에 연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조개껍질이며 두세 아람되는 돌덩이가 돈으로 통용되던 그 옛날부터 돈의 조화는 과연 무궁무진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심파연극의 이 캐치프레이즈야말로 인생을 그냥 상징한 망고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해방 10여 년 전 종로 큰 길에서 서린동으로 빠지는 뒷골목, 지금 앤디어홀 자리에 미야나가라는 1인 전당포가 있었다. 주인 사내는 아직 30대의 절반밖에 안 된 나이인데다 영화 스타 못지않은 미끈한 미남이었다. 점원 하나가 있기는 있어도 돈을 만지는 것은 언제고 주인 사내였다. 물건을 잡고 돈을 내줄 때 이 주인은 지전 한 장 한 장을 가로 세로 모로 세고 그리고 나서 양쪽 손가락으로 소리가 나도록 굽이면서 한 장씩을 천천히 두 손으로 손님 앞에 내놓았다. 마치 절친한 친구와 작별이나 하듯이. 비록 5원 10원의 작은 돈일 경우에도 이 수속 절차가 생략되는 법은 없었다. 돈과의 결별에 그토록 신중하고 경건한 주인 사내의 그 태도에는 수전노의 냄새보다 차라리 경이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어느 종교가가 그렇게도 신을 존경하며 어느 학자 예술가가 그렇게도 진리를 사랑하랴. 이만치 극진한 정성 앞에서야 돈인들 어찌 무심하리. 이자라는 졸개를 거느리고 하루바삐 되돌아오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경의를 표하는 것과 나 자신이 돈을 신앙하지 않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나는 영부불변, 확고부동의 가난뱅이, 지금도 남들은 나를 가리켜 돈을 모르는 천치요, 낭비가라고 한다. 낭비를 하도록 큰 부자 노릇을 한 적은 없었건만은 그것이 세상에 등록된 정평이다. 친구에게 떳떳이 술 한 잔을 대접 못하는 주제로 낭비가란 소문을 누린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요, 숭고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함부로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이 허명도 필경은 천복의 하나이리라. 시인 제이가 구정에 나를 대접한다면서 부르러 왔다. 밤거리에 찬바람을 무릅쓰고 택시로 그가 사는 동리까지 갔다. 미터 90원, 가진 잔돈이 없어 500원 한 장을 내고 내렸다. 뒤따라 내린 제이가 운전사에게서 받은 거스름돈을 내 손에 건넨다. 300원이다. 어째서 하고 물으니 110원은 팁으로 주었다고 한다. 남의 주머니 돈으로 130%의 팁을 주다니 배짱 좋은 친구다. 하물며 그 운전사는 도심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탈 때부터 투덜댔고 큰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목적지까지는 채 못 가서 내려 300m나 반길을 걸어야 했다. 초대를 받은 쪽이 택시값을 치른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나 대한민국에서는 좋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도도한 운전사에게 130%의 팁을 준 것만은 있을 수 있는 일로 흘려버릴 수가 없다. 멀어져 가는 택시의 테일램프를 바라다보면서 나는 몇 마디 길 따가운 소리를 제이에게 했다. 50고개를 넘은 사내에게 낭비가의 레테르가 붙은 내가 경제하게 설법을 하다니 희극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발관에서나 레스토랑에서나 나는 팁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짚은 스틱에도 팁이란 세금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즐거움이 따르지 않는 일원의 지출은 즐겨서 하는 만큼의 소비보다도 더 아깝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철두철미 굳으세요.
노랭이다. 60평생을 두고 내가 몸소 체득하니 돈의 생리로 해서 영구불변의 가난뱅이 나는 한편 장안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마음 부자이기도 하다. 이해와 감사. 수필갈래의 글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의 폭은 실로 넓다. 크게는 삶의 의미, 국가 경영의 문제같이 중량감이 있는 문제로부터 작게는 자신의 취미를 토로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낭비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돈의 지출에 대한 문제로 이것은 생활의 지혜 또는 생활 속에서의 방향과 태도의 선택 문제의 일부가 된다. 수필갈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유형의 글이다. 이 글의 첫머리는 돈의 더러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그 더러운 돈을 점잖은 신사와 아름다운 아가씨가 소중히 지니고 다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나 1인 전당포 주인의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것과는 또 다른 자신의 돈에 대한 생각을 전개시켜 나간다. 즉 자신의 별명이 낭비가이지만 결코 부당하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낭비는 곧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라는 독자들의 통념을 뒤집어 놓는다. 즐거움이 따르지 않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인색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이로써 자신의 별명인 낭비가라는 말은 쓸 곳에 제대로 즐겁게 쓰는 사람이며 그리하여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누구보다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부자임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설법하고 있다.